1980년 후반에 탄생한 베놈은 스파이더맨의 대표 악당이자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로 발전했는데요. 오늘은 아무도 몰랐던 베놈의 뒷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베놈의 탄생에 기여한 랜디 슐러의 숨겨진 이야기와 베놈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베놈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꽤 흥미로운 영상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의 가장 강력한 악당이자 전 세계 팬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놈은 사실 한 독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80년대 초반 마블은 새로운 아티스트와 작가들을 찾기 위해 콘테스트를 열었고 그 당시 스파이더맨의 열렬한 팬이었던 랜디 슐러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마블에 보냈는데요. 이 이야기는 2007년 미국 만화 전문 웹사이트인 코믹북 리소시스에서 랜디 슐러가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죠. 랜디 슐러는 스파이더맨의 능력과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언스테이블 몰리큐얼스로 제작된 판타스틱4의 슈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그가 말한 언스테이블 몰리큐얼스는 열과 추위, 압력, 밀도같이 주변의 특정 에너지와 반응하는 물질로 인비저블 우먼이 투명 스킬을 사용하면 슈트도 자연스럽게 투명화가 되고 휴먼 토치가 불을 내뿜어도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랜디 슐러는 언스테이블 몰리큐얼스로 만들어진 스파이더맨 슈트를 생각해냈고 언스테이블 몰리큐얼스가 피터 파커의 몸에 흡수되면서 스파이더맨의 접착력이 무려 25% 증가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어둠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올블랙 슈트를 만들고 가슴에 피처럼 붉은 거미 문양을 집어넣었죠. 또한 아이언맨이 생각만으로 슈트를 입는 것처럼 스파이더맨도 생각만으로 슈트를 착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25년이 지난 2006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529권에서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로 실현되었죠. 아무튼 랜디 슐러는 자신의 상상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블에 편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몇 달 후 마블의 편집장인 짐 슈터로부터 놀라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짐 슈터는 편지에서 랜디 슐러의 아이디어를 $220에 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요. 그 당시 랜디 슐러는 뛰듯이 기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급히 마블로 보냈고 이것은 마블의 편집자들과 편지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죠. 하지만 랜디 슐러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마블의 편집자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을 알게 된 랜디 슐러는 즉시 편지를 중단하고 다시 스파이더맨의 팬으로 남았는데요. 비록 랜디 슐러는 마블과 끝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순간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1년 후 랜디 슐러는 시크릿 워즈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블랙 스파이더맨으로 구현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쉽게도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블랙 스파이더맨이 베놈으로 이어지자 크게 실망합니다. 사실 랜디 슐러는 새로운 캐릭터보다는 스파이더맨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베놈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2007년 영화 스파이더맨 3에서 베놈이 멋지게 등장하자 그는 베놈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 캐릭터에 기여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랜디 슐러는 베놈이 등장하는 만화책이나 영화에 자신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베놈이 한 이름 없는 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문구라도 실리기 원했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는 다시 마블에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그는 베놈의 저작권이나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언급을 원하고 있지만 과연 그의 꿈이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참여하면서 세계관이 더 거대해진 스타워즈처럼 앞으로 마블도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출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제2의, 제3의 랜디 슐러가 생겨나면 지금처럼 PC주의에 절어있는 마블이 아니라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는 마블로 거듭나지 않을까요? 베놈을 만들 당시 만화작가 데이비드 미켈리니는 베놈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의 스토리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스파이더맨 때문에 한 부부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숨을 거두고 임산부였던 부인이 끔찍한 진통 끝에 아이를 유산하게 되죠.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증오하게 된 부인이 베놈으로 탄생한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너무 비극적이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아이디어는 폐기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 브록이 베놈이 되었죠. 그리고 베놈은 항상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삼키고 보는데요. 이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베놈은 식인을 즐겨 먹으며 숙주에게도 식인을 강요하고 타락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베놈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유는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페네틸 아민 때문인데요.
베놈은 스스로 페네틸아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페네틸아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페네틸아민은 뇌를 자극해 행복 호르몬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베놈은 사람의 뇌를 습관적으로 먹는데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베놈이 선과 악을 넘나드는 캐릭터로 변모하자 마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게 페네틸아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초콜릿을 던져주었죠. 그리고 이 설정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영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베놈이 초콜릿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놈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먹어치우는 괴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2014년에 출간된 썬더볼트 23권에서 베놈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베놈이 했던 말들은 모두 진실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미지에 속아 그를 거짓말쟁이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베놈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코믹스와 영화를 본다면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크릿 워즈 기간 동안 스파이더맨은 신비오트를 발견하고 블랙 스파이더맨이 되었으며 이후 에디 브록을 베놈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출간된 데드풀스 시크릿 워즈 3권에서 데드풀이 스파이더맨보다 먼저 신비오트와 결합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만화책에서 데드풀은 우연히 신비오트 조각을 발견하고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죠. 그렇게 한참을 변신하면서 신나게 놀던 데드풀은 먹이를 갈고는 신비오트의 소리를 듣자마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비오트를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스파이더맨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 스파이더맨이 탄생하죠. 그리고 얼마 후 2016년에 출간된 데드풀 백인 블랙에서 스파이더맨은 신비오트에게 벗어나기 위해 교회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데요. 이때 신비오트는 위험에 처한 피터 파커를 구해주고 교회 관리인과 친구 사이로 발전하죠. 하지만 얼마 후 UFO가 나타나면서 교회 관리인이 죽임을 당하자 신비오트는 관리인의 죽음을 슬퍼할 사이도 없이 또다시 숙주를 찾아 떠났고 머지않아 데드풀과 결합하는데요. 그 당시 위기에 몰려있던 데드풀은 신비오트와 결합하면서 강력한 전투력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죠.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능력까지 얻게 된 데드풀은 그 능력을 이용해 도시를 습격한 외계인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데드풀은 자신을 스파이더맨으로 오인한 블랙캣과 잠시 마찰을 일으키지만 결국 블랙캣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을 스파이더맨으로 오인한 크레이븐 더 헌터가 나타나면서 데드풀은 그와 원치 않는 전투를 시작하죠.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데드풀은 자신을 공격하는 외계인들과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요. 베놈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외계인들은 강력한 음파 공격을 날렸고 잠시 주춤하던 데드풀은 진정한 베놈의 힘을 깨우치면서 마침내 외계인들을 지구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던 신비오트가 데드풀과 분리되고 이후 에디 브록이 신비오트와 결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놈이 탄생하게 되죠. 이렇듯 데드풀은 스파이더맨이 신비오트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신비오트와 결합했고 이후 스파이더맨이 정신을 잃은 사이에 베놈으로 활약했었는데요. 이 만화책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데드풀의 전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의 시리즈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책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내용도 꽤 합리적이기 때문에 베놈과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베놈은 그웬풀과 X-23, 고스트라이더를 비롯한 다양한 히어로들과 결합한 적이 있으며 시리즈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베놈의 기원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베놈들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마블은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베놈은 팬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선사해 줄까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